자, 이거 제가 모르고 이걸 안 바꿨는데 25차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작년에는 일주일에 2시간이었는데 지금 일주일에 3시간이어서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도 좀 더 많이 풀고 실험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 같으면 17차시에 이미 여기 왔었는데 25차시에 이르러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만 또 그렇고 내년에 다시 돌아간다. 일주일에 2시간은 힘겨운데. 연력학 제1법칙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연력학 단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그 지난 시간에 그 기체가 한 일 설명하면서 요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 설명했었는데요. 요게 실린더입니다. 보통은 이제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통이 영어로 실린더 아니야? 맞을걸? 원기둥이 실린더일걸요? 그렇고요. 일단 요게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은 이제 원판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찰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피스톤이라고 했었죠. 근데 요 사이로 이제 기체의 출입도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기는 떠들고 있고요. 그래서 요 내부가 이 주인공입니다. 요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내부라고 할 때도 있고 계라고 할 때도 있고 기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요 기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단열되어 있다라는 것은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을 통한 열의 출입은 없다라는 겁니다.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건 없고, 요 따로 열 공급 장치에 의해서 열이 흡수되거나 또 방출되는 거는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기체 말고 나머지는 외부입니다. 그래서 실린더도 외부고 피스톤도 외부고 열 공급 장치도 외부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내부, 외부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연력학 제1법칙은 먼저 써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Q는 W 더하기 델타 U입니다. 요 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겁니다. Q, W, 델타 U 살펴보고 요 식을 이용해서 몇 가지 현상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입니다. 부호가 항상 중요해요. 부호의 의미가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동안에 뭔가 변하거든요. Q는 뭐냐면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동안에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인데 플러스면은 열을 흡수한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체 내부로 열이 들어온 겁니다.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한 겁니다. 요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요 Q를 요 Q 있죠 Q를 월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받으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제 통장은 막 부호가 바뀌고 그래요. 예. 사라지면 다행이죠. 0에서 더 밑으로 사라지는 것 정도는 뭐 그렇습니다. 자, W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인데 외부 중에서 기체가 밀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피스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곧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입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기체가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기체는 항상 피스톤을 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얘가 부피가 감소하면 얘가 힘을 작용하는 방향하고 피스톤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W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W의 부호로부터 압력, 부피, 온도 중에서 부피 변화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W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W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할 때는 기체가 피스톤에 양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W가 마이너스인 거는 기체가 피스톤에 음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W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사실 표현을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학력평가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어하고 목적을 바꿔요. 그래서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아니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밑에 필기를 좀 합시다. 부피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외부가, 이때 외부라는 거는 뭐 피스톤이 혹은 피스톤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혹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이때 외부는 다른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피스톤 혹은 사람, 제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요거는 W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면은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도 그렇잖아요.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피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기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돼요. 기체가 일을 하면 플러스예요. 근데 기체가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델타 U. 델타 U에서 U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요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예요. 분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 요 이상기체를 우리가 다룬다 했잖아요. 이상기체는 지난 시간에 대략 얘기했었죠. 이상한 기체라고.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액체나 고체가 되지 않고 크기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부딪혀서 힘을 주고받는 거 외에는 중력, 뭐 전기력 이런 거 다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이상적인 기체,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 이외에 다른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고요. 따라서 그러한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의미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셈이니까,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곧 총 운동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에 바를 붙인 거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속력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거에 이제 실제 분자의 개수를 곱한 게 요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필기를 해둡니다. 내부 에너지는 실제 분자의 개수에다가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한 겁니다. 색깔은 제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좀 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기체 분자의 질량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질량 곱하기 평균 속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어떻게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감소했다, 온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겠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 W의 부호로부터 부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리고 델타 U의 부호로부터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압력을 모르죠. 압력은 이제 PV 이퀄 nRT를 써야 됩니다. PV 이퀄 nRT를 통해서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대입해 보면 압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DPA제에서 할 게 계속 그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하고 PV 이퀄 nRT.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에 압력과 부피의 온도 변화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거기 앞서서 여기 하나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W는 W를 알 수 있는 게 부피 변화입니다. 부피 변화. W가 플러스면 부피 증가, W가 마이너스면 부피 감소. 얘로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예, 온도 변화입니다. 델타 U가 플러스면 온도가 증가, 델타 U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W는 PV 그래프에서 면적이에요.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겠고요. 다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 PV 이퀄 nRT 있죠? 요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알려고 하는 목적은 주로 요 압력입니다. 압력 이제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내고 얘가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내서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일정하죠 보통. 보통은 요 갇혀있는 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얘는 상수로 주어집니다. 다 적었니?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랑 식 하나 더 배우면 끝이에요. 열기관의 열효율. 요 세 개의 식으로 요 단어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분자의 운동이 느리면 온도가 낮은 거, 분자의 속력이 빠르면은 온도가 높은 거,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네 가지 특별한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과 PV 이퀄 nRT라는 식, 그리고 PV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압력과 온도와 부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한자를 알면 좋습니다. 이게 같을 등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부피 적자예요. 부피죠. 그래서 얘는 부피가 같은, 즉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데 부피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하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0인 게 있어요. 부피가 안 변하면 W가 0이에요. 그래서 등적 과정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Q는 W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죠. 0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런 거 보겠다. 압력밥솥에 물을 아주 조금 넣고요. 끓여요. 안에 이게 금방 수증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열을 계속 가합니다. 여러분 대충 알고 있어요. 이거 부피는 안 변하잖아요. 근데 압력과 온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불을 꺼요. 열이 빠져나가죠. 압력과 부피는 압력과 온도는 줄어듭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식으로 어렵게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식으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Q가 플러스면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U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을 꺼요. 그럼 식겠죠. 열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P는 V분의 nRT예요. V분의 nRT입니다. 근데 여기서 갇혀 있으니까 기체 분자의 개수 안 변하죠. 그리고 부피가 안 변하게 뚜껑을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을 받아서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맞죠. 그래서 또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적었니?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열을 가하면
요 과정이에요.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보면 열을 가하면 부피는 일정한데 PV 값, PV 꼴 nRT니까 PV 값이 증가해야 되면 P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P1 V1은 nRT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P2 V1은 nRT2가 되는데 P1보다 P2가 더 크니까 PV 값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nRT 값이 얘가 더 크니까 T가 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열을 흡수하는 과정, 이게 열을 방출해 가지고 압력이 낮아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할게요. 이번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은 뭐가 일정하겠습니까?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뭐가 0이겠어요? 예,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요게 이제 자연에서 가장 관찰하기 힘든 과정이에요. 예, 만들기가 어렵고. 예. 등온 과정. 얘는 W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매해 얘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리 갔다 합니다. 여기. 근데 학력평가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걸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원 과정은 뭐 천천히 열이 이동해서 부피가 서서히 변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온도가 일정한데 그러니까 열을 천천히 가면 온도가 일정하면서 이게 부피가 바뀔 수 있나 봐요. 예.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서서히 열이 식으면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력은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압력은 P는 V분의 nRT죠. 근데 지금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요게 전체가 분자가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돼서 결국에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면 놀랍게도 압력은 감소합니다. 저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느낌 오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낌 안 옵니다. 일단 얘가 압력이 감소할 거라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서서히 열을 받아서 서서히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이 줄어드는데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느낌적으로는. 근데 식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등온이면서 이제 열을 빼앗기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합니다. 사실 이 등온 과정은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좀 와닿을 수 있어요. 등온 과정 보면 결국에 PV가 상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XY 이꼴 상수,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면 요런 이제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그랬습니다. 보통 이게 그래프에서 점선이 이렇게 쭉쭉쭉 보조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보통 이게 등온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T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T로, PV 이꼴 nRT로 일정한 점의 곡선이니까 P는 V분의 1 꼴이죠.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 열을 받아가지고 부피가 증가하면 요렇게 내려가니까 압력은 감소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등온이면서 열을 빼앗겨가지고 부피가 감소하면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압력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온 과정의 특징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압력, 부피가 일정한 과정 했고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 했으니까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입니다. 자, 등압 과정의 특징은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 이를 압력과 부피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델타 U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론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이 등압 과정은요,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Q, W, 델타 U 중에서 하나의 부호만 알면 나머지 다 부호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의 부호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고요. 하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요 연력학 제1법칙은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화 과정이잖아요.
PV 이꼴 nRT는 상태 1에 대한 PV 이꼴 nRT하고 상태 2에 대한 PV 이꼴 nRT 두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식을 써볼게요. 자, 상태 1하고 상태 2. 1상태와 2상태 성이 다르죠. 예. 상태이긴 한데 성이 다른 두 상태. 1신 없나? 2신 있잖아. 자, 그 상태 1은 저 압력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P는 똑같이 쓸게요. PV1은 nRT1, PV2는 nRT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요 상태 2에서 상태 1로 식을 빼볼게요. 빼보면 이렇게 됩니다. PV2 빼기 V1은 nRT2 빼기 T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V2 빼기 V1이 결국에 델타 V고요. T2 빼기 T1이 델타 T가 됩니다. 보면. 자, 그럼 이건 등식이잖아요. 등식이면 크기도 같아야 되지만 부호도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델타 V와 델타 T의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델타 V의 부호는 W의 부호고요. 델타 T의 부호는 델타 U의 부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W하고 델타 U가 부호가 항상 같아요. 이게 왜 마이너스고? 요 두 개가 부호가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델타 V하고 델타 T의 부호가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나머지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등합 과정은 요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좀 문제 풀 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등합 과정이니까 PV 있고 nRT식은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특징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한 거고 압력이 안 변하니까 이거는 PV 있고 nRT식을 따로 볼 필요가 없죠. 그 등합 과정은 특징이 이런 보통 피스톤이 이렇게 세로로 눕혀져 있고 뭔가 위에 이렇게 추가 달려 있고 이러면 한 95% 확률로 등합 과정입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서서히 움직이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완벽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합력이 0이죠. 합력이 0이니까 자 보세요. 피스톤은 보통 질량을 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 피스톤이고요. 추의 무게 높이 달라져도 안 변하죠. 그러면 요 대기압도 안 변하잖아요. 대기압이 누르는 힘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요 기체가 미는 힘도 안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다 더했을 때 0인 상태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등합 과정이에요. 얘가 서서히 움직여도 거의 99% 확률로 등합 과정입니다. 서서히 움직이면 속도 변화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준정적 과정이라고 해요. 약간 거의 정적인 과정에 준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도 약간 등합 과정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등합 과정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프로도 한번 봐야죠. 이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보면 결국 요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둘 다 등운 곡선인데요. 얘는 PV 이꼴 nRT1인 곡선이고 얘는 PV 이꼴 nRT2인 곡선이에요. 확실히 요 값이 PV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nRT 값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게 온도가 더 높은 등운 곡선이에요. 온도가 더 높은 등운 곡선일수록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변하면 온도가 더 높아지죠. 부피도 증가, 온도도 증가. 그러니까 Q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온도가 또 내려가고 부피도 감소하고 열 빼앗기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온도, 압력, 부피 중에 각각 일정한 거 하나씩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월급을 안 받는 과정. 단열 과정입니다. 너무 슬프나? 열이 차단된 과정. 열이 차단된 과정 가면 뭐가 0이겠어요? Q가 0입니다. 그리고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돼요. 자, 제가 대체적으로는 열을 받거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빨간색으로 적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각각 얘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단열 과정이 가장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 변합니다. 얘는 0인 게 없잖아요. 일정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단열 과정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 변합니다. 자, 단열 팽창이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단열 압축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오고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마저 볼까요? 압력은 P는 V분의 nRT인데요. 이번에는 얘만 일정하고요. 갇혀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개수만 일정하고 PVT가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자 보세요. 단열 팽창인 경우에 다행히도 팽창하면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져요. 그래서 압력은 작아집니다. 또 단열 압축의 경우에는요, 부피 감소하죠. 압축이니까 온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압력은 커집니다. 예를 보면요, 이게 압력 변화는 사실 식을 안 써도 느낌이 올 거예요. 느낌이.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마저 그 그래프까지 보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까지 보고. 그래프에서 단열 과정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단열 팽창은 온도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등원 곡선보다 좀 더 가팔라야 돼요. 그래서 요게 단열 팽창 과정이에요. 보면 등원 곡선으로 보면 PV 이퀄 nRT2보다 PV 이퀄 nRT1이 PV까지 더 작아지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쪽으로 변해야 되고, 이게 보면 압력도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압력도 온도 내려가고 압력 작아집니다. 자, 이게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압축은 이제 부피는 감소하고요. 부피는 감소하고 온도는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인데요. 등원 단열, 등원 단열. 사실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원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 등원 과정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더라도 열기관으로서의 작동을 못 하겠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만약에 만든다면 굉장히 느리게 작동하는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의 예를 들어볼게요. 단열 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름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공기는 대표적인 단열재입니다. 열 출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아래쪽이 기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기압이 높은 상태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주변의 압력은 낮아지니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열 출입은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속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수증기 형태의 H2O가 응결핵과 만나가지고 응결핵에 붙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나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되면 이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열 팽창의 대표적인 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실험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입 벌리고 따뜻한 바람 나오죠.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공기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후 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후 하면서 손바닥을 가까이 댔다가 점점 멀리 가보세요. 그럼 처음에 가까이 할 때는 따뜻한데 멀어지면서 점점 시원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이 되면 그냥 몸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오자마자 하니까 따뜻해요. 근데 얘가 후 하니까 볼이 빵빵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압력이 큰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팽창을 해요. 주변의 압력이 낮으니까. 그래서 단열 팽창에서 진행될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가까이에서 불면 물리를 안 배운 사람, 멀리서 불면 단열 팽창을 아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해야지. 그래서 시원한 바람으로 이게 식힐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멀면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 이게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
아닙니다. 그게 이제 단열 팽창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담열 압착의 얘는 그 점화 과정인데요. 이게 그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압축을 해서 불을 붙이는 과정이 있어요. 따로 이제 점화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심하게 빨리 압축이 되면 얘가 심하게 빨리 플러스가 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압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불이 붙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이라서 그 실험을 해볼 겁니다. 조별로. 조별로 해볼 건데 요거예요.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 안에 휴지가 들어있거든요. 불이 붙습니다. 단열 압축이에요. 당연히 압력 올라갈 것 같죠? 이거 생각보다 성공을 잘 못합니다. 이거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보면 이걸 진짜 순식간에 확 내려야 돼요. 확 내리면 이게 안에 공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단열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휴지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서 불이 붙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 여기 멍드는 애들 막 생기고 그래요. 한 몇 개는 뿌라먹고 밑에 단단히 받치고 하라고 하는데 꼭 말 안 듣고 그 위에서만 이렇게 누르다가 다치는 경우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제가 주문해놨어요. 지금 오고 있는 중에 몇 개는 학교에 있었고요. 그다음 요것도 실험해 볼 건데요. 단열 팽창,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실험해 볼 겁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은 제가 넣을 거고요. 여기 투명 페트병도 개당 9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비싸죠. 자,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넣고 이게 약간 흔들어줘요. 흔들어주는 것은 얘를 이제 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수증기를 안에 채우는 과정이고요. 요 실험했던 학생은 육군 사관학교에 갔습니다. 특이하게도 이해가 안 되죠? 육군 사관학교 생도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향초가 있어요. 향초 사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오면 연기가 고체 가루거든요. 그래서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구름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집어넣어줘요. 뭐 담배 연기 이런 것도 잘 되는데요.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향초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뚜껑을 닫고 하는데 이거 실험할 때 좀 위상이 있어요. 압축할 때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하고 팽창할 때는 확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보입니까? 우연계 압축했다가 팍 하면은 뿌얘지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더 잘 보입니다. 이게 압축할 때는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이게 너무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단열 압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을 했을 때 다시 원래 온도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압축할 때는 서서히 압축해가지고 단열 압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가 팽창할 때는 단열 팽창이 되도록. 그러니까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출입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단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하면은 단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